저는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했습니다. 대통령의 SNS에는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됩니다. 좋은 다주택자와 나쁜 다주택자를 평가하는 나쁜 갈라치기 습관 즉각 버리시고 진짜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무려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당등욱 대표는 어머니를 정치 한복판에 소환하면서까지 불로소득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을 두고는 50억 시세 차익이니 재건축 로또니 하는 거짓 선동으로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난 긴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SNS에서 계속 주고받는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거는 바로 어제 SNS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 투기용 다주택,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게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다. 이렇게 대통령이 또 글을 올렸고요. 장동혁 대표, 노모가 날이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은 가짜 뉴스로 판단됐다며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또 이의 제기를 했죠. 자, 이에 앞서서도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부동산 관련 공방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부와 대통령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공급 대책,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덧 부동산 정책은 일주일 상간에 정치 이슈로 확 퍼져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정치 이슈인데다가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장동혁 대표의 노모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50억짜리 아파트를 구경하러 가겠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1998년도에 구입해서 28년 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가봤자 제가 보다 볼 것도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감정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다음에 야당의 당대표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SNS를 통해서 공론화시킴으로써 우리 사회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부동산 시장이라는 곳에 묶여있는 자산을 어떤 형태로든지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이 중요한 첫 번째 고리로서 공급체계 하나인 소위 그 양도세를 중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들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에 대해서 중과하는 것 4년 동안 유예를 했다. 네. 이제는 그런 유예가 없으니 그 세금을 받으실 분들은 세금을 내시고 가지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을 내놓으시면 된다. 그렇게 공급량이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겠죠. 네. 좀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그 대답만 하면 됩니다. 유예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시작됐을 때 저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유예 이거 이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라고 계속 대답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저희 채널에 의해 장동혁 대표가 출연해서 이 대통령이 모든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지금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는 게 없고 모든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하면서 국민들을 그렇게 갈라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저 같은 사람은 95세 노모를 지금 살고 계신 시골집에서 내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결국 불효자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반어법으로. 아니 불효자는 옵니다 아니라 자기가 불효자 아니에요. 아무 걱정 없는 집을 어머니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해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농어촌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많이 장려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집도 팔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불효자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설 연휴 전부터 시작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이어서 설 연휴 기간에도 계속 메시지를 내놓았죠. 이런 부동산 메시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 피력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이죠? 당내의 내홍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당내 갈등 이슈를 덮고 장동혁 대표의 입지를 좀 더 부각시키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제공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다주택자와 관련한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목 잡기만 하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면 이대로 방치돼도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저는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의 입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도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정책적인 안정성 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네. 반드시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주할 집까지 실제로 살 집까지도 문제를 삼으면서 억지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궁색하게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한다, 뭐 마귀로 보고 있다 이런 주장도 사실 굉장히 감정적인 비방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전부 다 처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던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거 세금 혜택 이번엔 진짜로 종료할 거고 이미 4년 전부터 매년마다 그때 끝난다 했는데 계속 연장해 왔던 거다. 하지만 이번엔 연장이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해라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준 것만을 가지고 네. 다주택자를 마귀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비정상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궁금한 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거를 넉 달 앞두고 있죠. 부동산 정책 이슈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여야 막론하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선거용 이슈로 끌어가기에는 여야 모두 지금 가장 뜨겁고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논란이 되고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이 안 잡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리 희생양을 다주택자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을 비난했거든요. 이 누구죠? 누가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들었죠? 좌파 정권 아닙니까?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서울 아파트값이 수십 %씩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여윳돈이 있으면 집을 하나로 더 사야 되겠다. 아니면 똘똘한 한 채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 아닙니까?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혜택을 준 것이 진보 정부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정부 때는 왜 그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정책을 안 썼느냐? 바로 직전 정부들에서 다주택자 때려잡는 정책을 했는데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매물이 늘지 않았어요. 이건 통계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세율을 1%, 양도세 1%를 올릴 때마다 매물이 7%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네. 처음에만 반짝 올랐다가 그다음에는 매물이 잠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은 실패한 정책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의했었던 것이거든요. 다주택자를 봐주고 다주택자 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보수 정부 때마다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했었던 박근혜 정부 때만 한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하고 시장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행을 해서 뻔히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주택자를 미리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